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죽인 남자친구 덕분에 파혼했어요 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처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강아지 때문에 결혼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2살 연상이지만 완전 애새끼 같은 남자 만나느라 그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이제야 홀가분해지네요. 일단 저는 20대 초반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자살 기도를 수십 번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자해나 자살 기도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자세히 적기에는 너무 길지만 하여튼 그다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자살에 성공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있겠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용기도 없었던 철없던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생님의 권유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를 데려다가 책임지고 키워보시길 권하더군요. 내 몸 하나도 귀찮고 건사하기 힘들긴 했지만 워낙에 강아지 예뻐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집엔 어릴 적부터 늘 강아지를 키웠습니다만 저 고등학교 때 오랜 시간 키우던 요크셔 테리어가 죽고 난 후 너무 슬픈 나머지 더 이상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무튼 그렇게 저는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나를 외면하고 괴롭혀도 언제나 기다려주고 꼬리치며 반기는 우리 강아지 덕분에 행복하다고 느꼈고 처음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6년 넘게 제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매달 적게나마 후원하기도 하는 등 조금씩 적극적이면서 나름 활발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말티즈 한 마리를 입양해 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녀석이다 보니 아무 곳에도 입양 가지 못했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는 불쌍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엔 거지 같은지 몰랐으니 만났지만 아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듯 보였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물론 잘했고요. 그 사람은 울집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강아지들을 그곳에 맡겨두고 물론 그 사람이 먼저 제의한 것이고요. 밥이라도 챙겨주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강아지들이 그 사람만 보면 벌벌 떨고 오줌 지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농담 삼아 혹시 나 안 볼 때 애들 학대하는 거 아니냐며 웃고 넘겼지요. 그러기를 몇 개월. 어느덧 우리는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쪽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초면인데 주민번호를 적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좀 찝찝했지만 사주 보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라고 하시기에 싫은 내색 차마 더는 못하고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친이랑 조금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나 처음에 농담으로 요즘은 주민번호 함부로 알려주고 그럼 안 되는데 해킹당하는 거 아니야? 남친, 야 우리 엄마가 네 인터넷 정보 해킹해서 뭐 한다고. 나,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지 뭐 그렇게 성질을 내. 남친, 말이면 다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깟 네 주민번호 알아서 어디다 쓴다고. 이때 좀 기분이 상해서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됐는데 저도 따졌어요. 난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것뿐이잖아. 뭘 그리 정색을 해? 막말로 요즘 세상에 처음 보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주민등록번호 적어두고 가라는 분이 어딨어? 남친, 아씨 어쩌고 저쩌고 욕을 했습니다.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화나면 혼자 카운터 책상 쿵쿵거리며 치는 것 정도는 봤는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싸울 때도 욱해서 라이터 같은 거 집어 던지고 책상 발로 차고 그런 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면전에다 대고 저렇게 욕짓거리를 하니까 없던 정도 떨어질 판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자기 엄마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저도 한성갈 하는지라 더 얘기해봐야 내 입에서도 같이 욕 나올 것만 같아서 꾹 참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자기 화 풀리니까 미친 듯이 전화랑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저는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제발 화 좀 시킬 줄 알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욕하면 정말 끝이라고. 그리고 며칠 뒤 퇴근 후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그놈 가게에 들렸습니다. 두 녀석이 반갑다며 달려와야 하는데 한 녀석밖에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말티즈 어딨어? 그랬더니 그 새끼가 하는 말이 죽었답니다. 저 순간 머리가 띵했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면서 상자를 가리키더군요. 카운터 옆쪽에 재활용 박스 위에 박스가 하나 더 엎어져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상자 열었습니다. 거기에 울 말티즈가 축 처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눈물만 막 쏟아졌습니다. 얘 왜 이런 거야?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피를 토하고 픽 쓰러졌답니다. 저 정말 그때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회사도 못 간 채로 정신 빠진 여자처럼 지냈습니다. 말티즈 머리통에 피딱지 같은 게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따질 힘도 없었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만 들었지 자세하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잘 모른다며 모른다고 짜증만 낼 뿐. 이때까지만 해도 그 새끼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울 말티즈, 아픈 강아지였기 때문에 멍청하게도 저는 이러한저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린 줄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때려 죽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 출근하려고 멍하게 준비하고 원래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쳐다봤는데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 너도 외롭겠지.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말티즈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으니 외롭지? 혼자 감상에 빠져 외로울 녀석 혼자 집에 두고 가기가 더 미안해서 그놈 가게에 데려다 놓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놈 가게 앞에 다다라서 계단을 오르는데 강아지가 추고도 안 가려고 엉덩이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뒷발에 힘 딱 주고 엄청 힘겹게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고작 2kg짜리 강아지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오늘따라 왜 이럴까 싶어 그냥 번쩍 들어하나 올라갔고 울부짖은 강아지를 뒤로 한 채 계단을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불현듯 혹시?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혹시 저 새끼가 울강아지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건 아닐까? 1년 전만 해도 남자친구를 겁나 잘 따르던 강아지들이 최근 들어 부쩍 벌벌 떨고 피했던 것도 그렇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나간 우리 말티즈도 그렇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스타킹만 신은 채로 살금살금 다시 올라가서 가게 복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와 하면서 놀아주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쭈쭈 이리와 강아지야. 근데 강아지가 따르지 않았나 봐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니까 등등의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깨갱 비명소리가. 그러더니 뭔가 찰싹 때리는 소리도 나고 강아지가 죽는다고 깨갱거리고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눈이 확 돌아서 숨도 안 쉬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눈이 돌아서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네요. 이 쓰레기 같은 거지 새끼가 제 강아지를, 제 소중한 강아지를 구두주걱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녀석을, 2kg밖에 안 되는 작은 강아지를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구석으로 몰아놓고. 저 우리 강아지한테 달려가려고 한 발 내뻗기도 전에 우리 강아지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 와중에도 꼬리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제가 들어올려 품 안에 안았더니 울강아지 미친 듯이 부들부들 거렸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제 속이 너무 찢어집니다. 저를 보더니 너무 놀랐던지 되도 않는 병명질을 계속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오라는데 안 오고 자기 신발에 오줌을 쌌다. 살짝 혼만 내려고 다가가니까 자기 손가락을 물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버럭 고치려고 살짝 때린 것 뿐이다. 거지 같은 새끼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 좋다. 어디 오줌을 쌌는데? 손가락 보자. 어디 물렸니? 저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소리 지르고 욕을 막 해댔어요. 너는 인간 새끼도 아니다. 말티즈도 네가 때려 죽인 거냐? 말해봐라. 하긴 말해보란다고 네가 죽였다고 솔직히 말할 놈도 아니지. 집에서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녀석들이 이상하게 네 가게만 오면 벌벌 떨고 오줌 지리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놀던 말티즈가 하루아침에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때 병원이라도 가서 부검이라도 할 걸 그랬다. 그때 묻어주지 말고 샅샅이 털 한 올 한 올 다 뒤져서 어디 상처 없나 확인해봤어야 했다. 내가 너무 병신같이 니까 새끼 믿고 내 가족들을 맡겨줬네. 그것도 말 못하고 내색할 줄 모르는 작은 녀석들을. 내 앞에서는 온갖 이파하는 척 위하는 척 다 하는 너라서 내가 차마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 너 사이코패스냐? 우리 말티즈가 죽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네 실체도 모르고 너란 쓰레기 같은 새끼랑 결혼까지 할 뻔했다. 지금도 계속 연락 옵니다. 저한테 너무 서운하답니다. 그깟 개새끼 때문에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보고 정신병원 가보라 합니다. 말티즈는 죽어도 자기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 전화해서 울고불고 합니다. 나 전화 받기 싫어서 차단해 놓으면 이 번호로 저 번호로 전화해서 사람 못 살게 구네요. 근데 저는 이따위 인간보다는 우리 강아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도 다 같은 인간이 아니지요. 약한 생명 괴롭히는 썩어빠진 인간이 나중에는 같은 사람한테 해끼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나요? 계속 연락 씹으니까 이제는 막 나가나 봅니다.
저보고 병원이나 가보라고 욕이란 욕을 죄다 하고 부모 욕에 친구 욕에 밤길 조심하랍니다. 네, 저 그래서 무서워서 밤에 안 돌아다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병원은 이놈이나 좀 다녔으면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굴 원망하나요? 전부 제 탓이지요. 저런 쓰레기 만난 것도 제 탓이고 울 강아지들 믿고 맡긴 것도 제 탓이고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도 못할 거였으면서 괜히 입양해 와서 고통만 준 것 같아서 하늘로 간 말티즈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서 저를 구원해 준 것만 같아서 고맙네요.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저런 사이코는 진짜 무서우니까 피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콜센터에 전화해서 비번 거는 거 있다고 했는데 번호 바꾸시고 비번 거시고 혼자 사시는 거면 이사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런 인간도 동물도 아닌 잠재적 범죄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 폰 바꿀 때 이동통신사 가서 정보 조회? 그런 거 할 때 비밀번호 거는 거 있는데 그거 걸어달라 하세요. 저런 새끼들은 아는 이통사 사람들 조져서 님 주소 알아내서 복수하러 올 새끼예요. 저건 그냥 딱 봐도 사이코 아님 사이코패스네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강아지가 지 목숨 주고 님 목숨을 구했네요. 아구. 근데 주민번호 가져간 거 이유 빨리 파악하세요.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